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성이며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휴가를 내고 아이를 낳았어요. 신혼여행 중에 제가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죠. 남편은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남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참 신기해 하더라고요. 왜 더 나은 조건의 남편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저는 조건보다는 순수하고 나를 잘 대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20대 후반까지 많은 소개팅을 받았는데 은행에 다니는 남성들은 지루하고 자꾸 상품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있어 별로였고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들은 외모만큼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잘났어요. 정말 맛있었나 봐요. 진짜 질렸다는 건 아니지만 만난 소개팅 상대들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소개팅 상대들에 지쳐서 이제 그만 먼저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엑스에서 IT 대전을 한다길래 구경 나갔다가 자기 회사 부스를 열심히 홍보하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회사 제품은 고추 소스도 금방 잘 지워줍니다. 이건 공식 인증을 받은 필터인데 제품을 사용하시면 물만으로도 80% 정도의 세안 효과가 나오고 정말 믿을 만한 제품이니까 한번 시원하게 체험해 보세요. 정말 신기하네요. 설명을 정말 잘하시네요. 이 제품 좀 더 설명해 주실래요? 시원한 설명을 듣다 보니 점점 궁금해져요. 네, 물론이죠. 궁금하신 점 말씀하시면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제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건 제 명함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은 훈훈한 외모와 잘 웃는 성격이었고 열정적으로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명함을 받아가고 다음날 연락해서 회사 제품보다는 남편을 알아가고 싶다고 확신하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숙면과 같아요.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백하자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코엑스에서 이경이라고 합니다. 김준영 대리님이 맞으시죠? 회사 제품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셔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내, 기억합니다 라고 하시고 제게 명함 주시고 가셨죠.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셔서 저는 따로 메모까지 해뒀어요. 정말 멋지세요. 저희 제품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 메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제품보다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연락한 건데 메일은 보내셔도 되지만요. 제 요지는 그게 아니라서요. 그럼 어떤 게 궁금해서 연락 주신 걸까요? 제가 아는 손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사 제품보다 바로 김준영 씨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것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연락한 것인데 혹시 여자친구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저와 만나보실래요? 아, 제게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어서 너무 놀라고 감사해요. 저도 그 순수한 모습을 좋아해요. 이런 식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남자로서의 연애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그 후 저와 제 남편은 연인 관계에서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을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기정사심을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예쁘게 봐주잖아요. 항상 너는 꼭 너보다 못한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잘난 남자를 찾아 결혼하기가 어려운 줄 알지만 연상 중에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괜찮은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해 보이는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좋아, 경이야. 내가 너무 남자를 안 만나서 그런 거야? 이제 내도 적은 나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솔직히 남자 쪽에 너무 모자르면 서로 불편한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니? 내가 더 잘 벌면 너희 시댁에서도 불편할 거고 너는 이게 안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거야? 응, 아니야.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가 더 잘 벌면 안 돼요.
우리 집이 더 잘 살면 안 되는 거냐고요? 무슨 신분제 사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이 엄청난 자산가의 부자도 아니잖아요. 난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좋아한다고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 하는 거죠. 나 말리는 건 생각 마요. 어릴 때부터 내 고집 꺾는 건 진짜 포기했다고 하지만 결혼이 신중해야지. 엄마 아빠 말도 좀 들어봐. 이 황소 고집딸이야 만난 지 겨우 6개월이야. 아이야, 이건 아니야.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 아니, 엄마 아빠. 나 적은 나이 아니라니까요. 나도 내 나이 적은 거 아닌 거 알아. 운명의 상대를 만났으니까 부분에서 내가 좀 꾸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나는 준영 씨 아니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준영 씨 잘생겼잖아요. 내가 장담해요. 우리 이세는 분명히 준영 씨 닮아서 엄청 귀엽고 잘생기고 예쁠 거라니까요. 얘를 누가 말리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 경희에 굽힐 생각 전혀 없는 건데 뭐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너랑 결혼하는 거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아빠, 난 어디 가든 인기 만점이라고 뭐 걱정하겠어요? 당연히 괜찮아요. 나는 솔직히 준영 씨랑 결혼하겠다는데 마다하기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도 모자라지 않아. 나는 그 정도는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있어? 휴, 그래. 내가 하고 싶다는데 우린 뭐 말리지? 상가에 날 잡아서 정식으로 보자고 하는 게 좋겠다.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편일 줄 알았어. 고마워요. 허락해줘서. 내가 상가는 날짜 언제가 괜찮은지 물어볼게. 엄마 아빠는 언제가 괜찮아? 당장 이번 주 주말이 괜찮아. 얘가 무슨 결혼을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하려고 그래? 좀 천천히 봐도 되는 거지? 에이고, 내가 못 살아 남편분은 오히려 제가 대기업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을 거예요. 말릴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양하면서 결혼 준비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먼저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앞으로 시집살이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외동으로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고 당연히 결혼 지원도 모두 받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회는 저희가 경희라 하나라서 처음이네요. 아, 저는 경비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은 외동이라서 더 귀하게 키웠지만 보기보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이에요. 장군의 감은 배하는 것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 딸 경희가 원하는 준영 씨를 사위로 맞이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상견 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도 차분하신 어머님과 아버님, 저희 엄마 아빠예요. 자신도 어머님과 아버님을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래야죠. 이쪽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이세요. 저는 남자고 형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의 양가 부모님과의 자리라 생각해서 저희 형 부부는 따로 부르지 않았고요. 안녕하세요. 경희 씨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미인인지 궁금해 했었습니다. 어머님을 쏙 빼서 달라네요. 저희 아들 준영이도 미남으로 자랐는데 미인인 경희 씨를 만나서 얼마나 기쁠지요. 기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기다려지는 얼굴들이, 아 맞아요. 사람들은 참 실에 없는 소리를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 준영도 잘생겼지만 경희 씨도 참 미인이죠. 부모님들께서 모두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아, 식사부터 우선 시작해볼까요? 네, 식사가 이제 시작할 거라고 할게요. 잠시만요. 저희 집에는 아들 둘이라서 이미 큰아들은 진작에 장갑을 보냈고 우리 준영이 목수도 결혼자금을 이식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계획을 세우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러시군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우리도 우리 딸 경이 전혼 자금으로 1억 정도를 보태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네요. 1억씩이 어긋나면 결혼 자금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좋네요. 공평하게 1억씩 총이라니 아이들은 좋겠어요. 너희를 그렇게 안니네. 맞아요. 벌써 이렇게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결혼 자금 얘기부터 하시다니 역시 두 분은 화끈하신 모습이 있으시다 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러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장모님, 엄마. 아, 이제 식사 나오네요. 맛있게 드세요. 시댁에는 아들만 드리라. 아주버님은 장남이고 제 남편은 함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들이 결혼할 때 1억씩 해주시겠다고 미리 돈을 빼러 오신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견 때도 시어머니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었고 무사히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상견례 때는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준비해 두신 1억을 보여주셨고 저도 마침 옆에 있어서 같이 확인했습니다. 상견례 때 우리 엄마께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친정에서도 1억을 해주시겠다고 했고 시댁에서도 만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달 나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친정에서 돈을 보내주었다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1억을 받았는데 사돈이 1억을 받는 게 맞는지 통장을 보자고 요구합니다. 확인했는데 왜 확인을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수상하게 생각돼요. 아니요, 어머니, 제가 의심스럽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께서 남편한테 1억을 보내실 때 옆에서 같이 본 것뿐이에요. 제가 보여달라고 한 적은 없고요. 저는 시댁도 친정도 똑같이 믿고 있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계속 그러시는 건가요? 이해가 안 돼요. 여보, 잠깐만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준영아, 내가 제대로 이야기하고 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1억을 준 것은 이미 한 일인데 아직도 인증을 하지 않은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자꾸 그러시는 게 아닌가요? 의심하는 소리를 하는데도 1억 원을 확인하자는 등 자꾸 그러셔서 중재하려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형인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뭐,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으신 적이 있는 거야? 우리 친정이 무슨 원수를 졌다고 이렇게 못 믿고 계신 거죠? 쟤 정말 서운하고 억울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발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나도 오해받기 싫으니까. 말이 사실은 우리 엄마, 아빠, 나와 형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씩 해두셨다고 했었죠. 형이 결혼할 때도 똑같이 1억을 주셨거든요. 이제 결혼할 때 그 1억으로 결혼을 준비를 하고 돈을 한 푼도 안 해온 것 아니냐고 하오겠다고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형수님 내에서도 1억 주시겠다고 하셨거든. 뭐 그러면 형님이야말로 거짓말 하신 거네. 아니 그런데 우린 아직 결혼 준비 중이고 우리 집이 뭐 거짓말 할 것도 아닌데 너무 하시네. 우리는 정말 1억이 있거든 주시기로 했고 근데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시는 거 솔직히 너무 서운해. 기분 나쁘네. 당연히 여보가 기분 나쁘겠어 알아.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불러서 여보한테 이야기하는 거고 수신이 결혼할 때 돈을 한 푼도 해주지 않고 거짓말한 게 우리 엄마한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일 거야. 결국 우리끼리 관계가 틀어져서 연락을 끊게 되겠지. 지내고 있거든. 그래서 상대 자리에도 안 나왔던 거야. 말은 둘러댔지만 미안해 여보.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뭐 2년까지 끊고 산다고 그 1억 때문에. 뭐 1억이 크다면 큰 돈이지만 살면서 어피 형님도 대람이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일로 2년까지 끊고 살아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어. 그런 배경이 있는 줄 몰랐네. 나도 조심하도록 할게. 그지만 똑같이 취급하시는 건 나도 못 참아. 맞아.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난 형한테 연락해서 엄마,
아빠한테 한 번 굽히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무튼 이제라도 여보한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진짜 기 말해둘 걸.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것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는 당연히 내가 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뭘 고맙다 하는 건 여부 아내인 내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착한 건 알아주어야 한다는데 그런데 투명한 게 좋긴 하지만 결혼하기도 전부터 자꾸 시댁에서 돈거리니까 불편해. 이건 좀 솔직히 말해야겠어? 여보가 하기 힘들면 내가 어머님께 직접 말씀드릴게. 내가 불편한 건 아닌데 괜히 오해를 만들까 봐 여보가 직접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 그리고 이제 여보도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1억씩 태우기로 한 약속에 목을 매시는 알고 있으니까 여보 편한 대로 해. 알겠어. 내가 말씀드릴게.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해줘서 알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어. 이제 어머님께 말씀만 잘하면 될 거야. 드리면 되겠네. 남편이 꺼낸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버님이 형수님과 결혼할 때 형수님 쪽에서 1억이라는 큰 돈을 우기고 한 푼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어머니는 너무 충격이었던 것이라고요. 결국 아주버님은 시댁과 틀어져서 연락을 끊고 지내는 상황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도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어쩐지 시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일로 연락하시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이런 배경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죠. 어머님, 잠시 이야기 괜찮으시죠? 준영 씨한테 아주버님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어서요. 우리에게 자꾸 의심하시나요? 몰랐었는데 듣니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이해한다니 다행이구나. 그래서 얼른 너희 친정에서 주신 이어 지금까지 받았는지 확인부터 하고 싶어서 통장을 꺼내봐서 이번에 정말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겠으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어요. 자고 하신 것도 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투명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고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리 아직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부터 자꾸 어머님이 돈에 관련된 문자를 주시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돈 이야기로 간섭을 느끼거든요. 저랑 어머님이랑 이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끼리는 서로 믿음을 갖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믿음을 쑤셔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통장을 못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투명하게 하면서 다 거짓말인 게 아니에요? 나는 계속 돈을 요구해도 진정해도 1억 받아서 투명하게 결혼 준비할 예정이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가 준 1억을 쓰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계속 그렇게 의심하시고 돈을 요구하면 저도 어머님 연락이 불편해서 피할 수밖에 없는 건 알아주셔야 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머님, 그렇게 탱탱하다면 1억을 받은 통장을 먼저 보여주거나 말해야지. 그 전까지는 난 계속 연락할 수밖에 없어. 너는 사정을 아는 사람이 왜 계속 묻어 있어? 오늘은 더 이상 말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돈을 거리며 연락 주시면 불편하다고.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저는 어머님과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결혼 준비는 저와 준영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믿고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저가 먼저 가볼게요. 나도 분명히 말했어. 너희 친정으로 1억을 받은 걸 보여주지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돈을 거리게 만드는 것은 너와 너희 친정이야. 내 탓이지 마라. 물론 투명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혼 전부터 자꾸 돈을 거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서로 믿고 가야 하는 사이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하여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돈 이야기로 제게 압박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혼집에 대해서는 일단 작은 곳에서 시작하자고 합의한 상태였는데 말이죠. 부부 빌라를 알아보니 주차를 할 곳이 마땅치가 않네요. 여기 주민들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싸운다고 합니다.
주차하기가 불편하면 우리 둘 다 힘들지 않을까요? 여보도 나도 차를 끌고 다니고 있잖아요. 맞아. 주차 안 되면 완전 불편하죠. 그런데 어떻게 살겠어요? 일단 빌라는 제외하고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알아보자. 아파트는 어때? 집값이 요즘 변동성이 크긴 하다. 우리가 사다가 확 떨어지면 진짜 아파트도 아플 것 같긴 한데 평소에도 우리 둘만 살기에는 좀 크지 않나? 응, 나랑 완전 똑같이 생각했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여보랑 나는 역시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들은 대부분 평수가 큰 것들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신축은 너무 비싸다 보니 그건 제외되고요. 서울의 아주 외곽이나 경기도 쪽으로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집값이 계속 변동하는 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급한 일이 아니라서 좀 이따가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파트 대신 일단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치는 저와 제 형과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으면 되겠죠. 맞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신축이라 깨끗하고 평소에 넓지 않아서 부담도 덜한 것 같아요. 거기에 주차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고 이렇게 잘 갖춰진 곳에서 살다 보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겠고 좋을 것 같아요. 더구나 회사까지 가까우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내가 알아본 오피스텔이 새로 오피스텔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야. 벌써 오피스텔로 알아보러 새로운 장소로 이사 오려고 할 거야. 어쩜 이래, 나와 완전 생각이 똑같다니. 여보가 중소기업 다니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 여보는 정말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해. 여분의 회사에서 여보에게 성과급을 정말 많이 줘야 해. 중소기업이 맞지만 스타트업이라고 해줘.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스톡 옵션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내 능력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야. 사실 내가 모르는 회사에 투자하면 내 돈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어. 내가 일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며 살고 있어.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멋진,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보를 만나게 되었잖아. 정말 기뻐, 우리 여보가. 고른 곳이라면 분명 내 마음에 들 것 같네요. 이 중에서 뭘 고르면 되는 건지 고민돼요. 벌써부터 설레이고 기대되기도 해요. 얼른 가보자 해지 전에 일단 위치가 셋 다 비슷해서 한번 들어가서 보면서 제일 좋은 집을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아마 일부러 비슷한 위치로 준비한 거겠죠? 좋아요. 그럼 한 번에 같이 움직이죠. 지금 내려갈까요? 빌라를 찾아보다가 주차 문제가 생겨서 일단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마친 뒤에 요즘 집값 변동이 심하고 우리는 아이가 없는 상황이니까 당장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오피스텔을 구해서 2년 정도 지내다가 이사하자고 결정했어요. 저희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으로 구하려는 게 쓰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난리를 치셨어요. 저희 친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나 봐요.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결국 제가 제 통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지금 저희 부동산을 같이 세 곳 알아보고 가는 길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오피스텔에 살려고 해요. 우리 회사랑 가깝고 주차 문제도 없고 아파트에 비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여름에 좋을 것 같아요. 뭐, 오피스텔이라고 했어요? 오피스텔이라니, 아이고, 너 친정에서 돈 하프 못 받은 거냐? 그래서 너만 오피스텔에서 살려고 내 아들 부처인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1억 원을 준다고 했을 때가 언제였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빼내는 거네요. 어머님, 다시 그 소리세요. 제 통장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톡으로 보내드렸어요. 확인되시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한테 돈을 보내셨어요. 이 돈을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을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걱정 마세요. 이미 조형 씨랑 이야기 다 끝난 거라고요. 언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냥 그 오피스텔에서 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하여간 1억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말하던가 하는 식으로 발뺌하려고요. 이어 다시 부모님께 드려야 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이사 간다며 언제 갈 건지 제대로 딱 말해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요. 이사를 계획 중이에요. 그동안 아파트에서 둘이 사는 것은 너무 크고 부담스러웠어요. 1억 자금을 가지고 있는 저와 준영 씨가 함께 선택한 것이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친정에서 1억을 주셨으면 결혼할 때 사용해야지. 이건 안 받은 것과 다름이 없지 않아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애가 언제 나올 줄 아냐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겠어? 아, 그건 우리가 아이가 생기면 알아보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아이가 생기면 들어갈 돈이 정말 많잖아요. 그거 생각해서 모아두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이가 커가기 전까지 큰 집이 필요 없는 거 맞아요. 어머니께서도 잘 알겠죠? 우리 둘. 차가 있어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골치 아플 텐데 빌라는 주차 문제가 심해서 못하겠더라고요. 저희도 최선의 선택을 했으니 믿고 지켜보아 주세요. 내가 그냥 두고 볼게요. 어떻게든 해결되겠죠?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요? 오피스텔은 뭐 오피스텔이고요. 제가 답답해서 그냥 일단 알았다고 끊으려 합니다. 캡처해서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신 내역에 네모 박스까지 치시고 보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여기 보시면 된다고 부모님께서 돈을 보내셨다고 오해 풀어주시라고 했고요. 1억이란 돈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집 살 때부터 사용하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언제 이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냐고 하면서 자꾸 물으시는데 그래서 아이가 생기면 그때 알아볼 계획이라고 딱 잘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필 신혼여행 때 베이비가 생겼고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병원까지 쫓아와 가지고 신혼집 이야기부터 하시더라고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신혼집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로 해야겠지 진정해줬다는 말이었어. 그냥 내놔라. 내가 아파트로 다시 알아볼 테니까. 신혼집은 아파트여야 되겠지 하는 식으로 얼른 내봐. 아니, 얼른 지금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쫓아오시지 말고 축하한다는 소리부터 하지 않나요? 어떻게 신혼집 이야기부터 하세요? 어머님께서는 제가 신혼집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래,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 우리 손주는 오피스텔에서 못 키우게 해선 안 돼요. 아파트로 다시 알아보세요. 내가 오피스텔을 떠나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참 힘들어요. 여보, 어머니 좀 모시고 나가줄래? 부탁이야. 나 정말 지칠 것 같아서 그래. 난 정말 힘들어. 아이야, 엄마랑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 지금 경희가 많이 힘든 상태라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의사가 그랬대. 까지 쫓아오셔서 신혼집 이야기하면 어쩌죠? 경희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산이라도 하면 어떡해? 오늘은 일단 돌아가 주세요. 나 경희랑 잘 이야기해 볼게요.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엄마는요. 안중에도 없지 그저 와이프 생각에만 빠져가지고는 너 우리가 좋은 1억 원으로 오피스 대구했다는 거 다 알아. 친정에서 주 1억 원 보내주라고 해서 아파트나 빨리 알아봐야 해. 안 그러면 나 계속 찾아올 테니까. 나 이제 가보마 나오지 말고. 내가 진짜 누구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서원에서 꼴도 보기도 싫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테스트하는 곳까지 모셔다 듣고 온 후 시어머니가 신혼집을 아파트로 옮기시길 바라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그 신혼집 영을 듣고 있자니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서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너무 괴로워하자 그 모습을 보고는 제 뜻대로 하라고 해서 어머니 연락을 끊은 상태로 출산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보, 몸은 좀 어때?
엄마는 택시를 타고 잘 다녀왔어. 우리 엄마는 신혼집을 꼭 아파트로 옮기기를 희망하시나요? 하지만 나는 여보와 편한 대로 하고 싶어. 우리가 결정한 대로 오피스를 계속 살아도 되고 여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여보의 생각은 어때?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이제 신혼집에 대한 얘기는 그만 듣고 싶어. 정말로 이러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하고 연락을 끊고 살자. 나 너무 고통스러워. 이대로면 우리의 태교에도 좋지 않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연락 끊고 사는 게 맞겠다. 알았어. 여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우리 엄마와는 내가 연락할 테니까 여보는 전혀 신경 쓰지 마. 엄마 번호 차단해놓고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오게 내가 현관에서 해결할게. 비밀번호도 변경해 놓을 테니 출산까지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남편이 맡아왔고 저는 출산 이후 친정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시댁 스트레스 없이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 처음으로 제 아들을 데리고 시어머니의 집에 갔는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와 제 아들을 반겨주지 못할 망정, 제가 아이 가방을 풀자마자 제 지갑부터 뺏어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제게 한 말은 더 나빠서 학대 때까지 생활비 다 쓰라 이렇게 통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보다 더 월급을 받는다고 말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려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굳게 멈추셨다. 버리더라고요 라며 저에게 이랬죠. 제가 미쳤나요? 어머님도 잘 알잖아요. 제가 남편보다 더 월급을 받는데 그게 정말이라니요. 어떻게 돈을 똑바로 쓰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저기 부동산이요. 신혼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친정에 살 계획입니다.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서 살면서도 계속 회사 다니지요.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요. 전화손을 내밀었지만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신집을 팔고 친정집에 산다뇨. 이게 대체 어떤 말이야? 이제까지 너를 얼마나 참느라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지갑을 뺏는 거니? 제가 아이가 나왔다는 소식에 모두가 물고기를 잡은 것 같은 착각하시는데 그건 큰 오해입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어서 제 눈을 보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런 꽃가기가 있는 줄도 몰랐고 제가 어머님을 너무 편하게만 봤었네요. 이제부터는 그런 남편은 친정에 가서 살 거니까 그렇게 해야겠어요. 아해요. 아니요. 우리 준영이가 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친정살이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지갑 돌려드리겠으니 친정살이 마을 시키지 마세요. 이게 무슨 동네 창피한 일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친정집에서 친정살인만은 시키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는 저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좋게 풀려고 시댁을 방문한 순간 저에게 잘 지냈냐는 인사도 없이 바로 제 지갑부터 훔쳐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목격했어요. 시모의 모습을 보고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신혼집을 팔아버리고 친정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물론 시댁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받은 1억 원도 바로 시어머니에게 돌려줬죠. 이제 정말로 시어머니한테는 어떤 말도 할 수 없겠죠. 그럴 염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친정에서 받은 1억 원도 돌려드렸고요. 친정집에서는 제 남편과 아들과 함께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값을 모으면 그때 분가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그때까지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우리 아들을 친정에서 보살펴 주셔야 했거든요. 돈도 락하고 유가 도움도 받고 일석이인인데 이걸 뭐하러 마하겠어요. 내가 미안하다 이 얘기, 이거 뭐냐네 이름으로 들던데 네가 줬다 돌려주려고 그러는 거면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친정에서 살이만 하지 않도록 해줘주세요. 아니요 어머님, 돌려드린 거 맞습니다. 남편은 저와 우리 아들과 함께 친정에서 사실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우리 친정에 들어가서 새 식구와 함께 살 거거든요. 제가 어머님 아들을 더 잘 챙기는 걸 아시죠? 이렇게 살아도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요. 알지요. 저는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고요. 우리 엄마께서는 제 아들을 도와주실 거라 생각해 주령 씨도 집값이 빠지니까 부담이 줄어들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이게 거의 횡포라고 아실 거예요. 뭐, 그게 말이 돼? 얼른 1억 원을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보내세요. 설마 너희 친정에서 준 1억 원도 다시 돌려줬냐? 너희 오피스텔을 판 건 잘했어. 신혼집으로 다시 아파트를 찾아보자는 어머님의 말이 어때요? 당연히 저희 친정에서 주신 1억 원도 돌려드렸어요. 심지어 현재 친정이 올라탄 상황인데 돈을 더 퍼붓어도 부족하다는 얘긴데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외동이라서 결혼 후에 많이 허전해 하셨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와서 함께 산다면 엄청 환영받았거든요. 주셨거든요. 어머님이랑 완전 다르게 말이에요. 내가 너의 지갑을 가져간 것 때문이라면 화를 푸는 거면 좋아. 내가 그동안 너를 눈치 보느라 그렇게 했는데 알잖아. 내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그랬어.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 진짜다. 그러니까 친정에서 나와서 살아. 어떤 사람 좋아하라고 저는 친정에서 살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친정에서 지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편하거든요. 회사에도 다시 복습하려고 하면 저는 대기업에 다니니까 우리 아들 대학 등록금도 지원된다고 말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회사 다니는 것과 저가 다니는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제게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시고 반성하세요. 뭐, 대학까지 정해서 살겠다고 우리 아들 동이나 친정살이 키울 생각이야. 너 무슨 망신을 주려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너 하나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 손주가 너한테 뭘 배우면 잘할 것 같아. 우리 손주는 나에게 넘겨. 내가 제대로 교육시키고 제대로 키워줄 거다. 어머님 손에 크면 아주 큰일 나죠. 준영 씨니까 혼자 스스로 잘 커준 거죠. 저희 아들은 제가 친정에서 잘 키울 테니 걱정 마시고요. 참견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지원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괜히 나타나서 저랑 제 아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내 손주, 내가 키우겠다는 말이 많아. 1억은 다시 준영의 계좌로. 거나 말하는 그럴 수 없었다면 우리 손주를 진심으로 자라게 할 수 없다. 빨리 데려와. 그러면 1억을 다시 보내주면 준 씨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말해야 해요. 제가 어머니랑 연락을 계속 안 하고 살 거고 우리 아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 아들을 명절 때만 만나 보일 거예요. 남편에게 알려서 남편이랑 아들만 보낼 거고 저는 훔쳐가신 형님을 보고 평생 끊기로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은 더 이상 변할 일 없을 거예요. 물러가 주세요. 남편에게 시어머니 집에서 있던 일을 얘기하자 남편은 망설이다 결국 친정으로 함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 이제 친정에서 살게 될 거야. 아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 친정에서 지낼 예정이며 저는 다시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육아는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남편도 퇴근 후에 육아를 함께 하고 있어요. 진작에 이렇게 살 걸 할 생각이 들 만큼 요즘 매우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친정 부모님들도 다 좋아하시고 제가 결혼한 후에 많이 적응하셨었거든요. 예쁜 손자와 함께하니 얼마나 좋으신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면서 제 아들만 종종 더 따라가다시피요. 저희 엄마와 아빠도 그렇고요. 어차피 신혼집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처음부터 시댁의 지원 없이 모아놓은 돈에 남편이 조금 더 붙여서 샀는데 어머님이 그런 귀염귀염한 생각을 하신 걸까요? 손주가 대학에 갈 때까지의 생활비를 생각하면서요. 타다가 쓰라며 통보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돈 관리는 제가 맡아야 합니다.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영업직이고 시어머니는 그 뒤에 두고 제가 눈치를 보고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아들을 보러 먼 곳까지 오는데 그럴 때는 남편과 함께 보냅니다.
저는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명절 때는 찾아오지 말라고 한 번 경고는 드렸어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지갑을 빼앗기는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너를 까닭인가요? 하긴 우리 친정에 들어야 하니까요. 손주를 벌 수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시어머니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